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소카 공유차를 통해서 캐스퍼를 타봤는데요. 소렌토 하이브리드와 아반떼 하이브리드 오너가 타본 캐스퍼 리뷰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캐스퍼는 저에게 경차에 대한 큰 변화를 인식시켜줬습니다. 핸들 열선이나 큰 화면의 내비게이션, 차선 유지 보조 기능,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런 편의 장비 측면에서 경차에 대한 인식을 크게 바꿔줬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요즘 경차 많이 좋아졌다라는 느낌을 바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차선 유지 보조는 아반떼보다 훨씬 캘리브레이션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반떼는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휘청휘청 거리는데 오히려 그것보다 더 안정적입니다. 물론 하이패스, 룸미러 이런 것들은 새롭게 설계를 하지 않고 다른 차종에서 적용되었던 부품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건 역시 저속 위주의 시내 주행에서는 엔진 진동이 상당히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오르막길을 타면서 바로 느낀 건데 무조건 터보를 사세요. 터보 안 사면 절대로 후회합니다. 이 표는 나반떼랑 캐스퍼의 무게를 엔진의 마력이랑 토크로 나눈 건데 값이 낮을수록 엔진의 부하가 적고 힘이 덜 든다는 겁니다. 캐스퍼 터보는 아반떼보다 무게 대비 토크가 오히려 여유가 있는데 캐스퍼 자연 흡기 엔진은 마력이나 토크나 차량의 무게 대비해서 상당히 버겁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만큼 엔진이 지치고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너무 정직하게 2열을 바라보는 느낌이에요. 운전자를 향해서 살짝만 틀어줬어도 좋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이 차는 트렁크 공간을 키우면서 2열 공간 레그룸이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2열은 좁아서 탈 일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 화면이 너무나도 정직하게 2열 가운데를 바라보고 있어요. 조금은 운전자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각도를 틀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구성은 너무나 좋습니다. 오히려 제 아반떼 하이브리드보다 부러운 게 이 계기판 디자인인데 사실 실제 디스플레이는 가운데뿐이고 좌우는 불빛만 비춰주고 숫자 표시는 세븐 세그먼트 방식이거든요. 게다가 디스플레이 위치도 가운데 있으니까 보기 편합니다. 이게 스포티지부터 적용이 되어서 캐스퍼도 적용되었는데 다른 차량들도 확대 적용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기반 주행이다 보니까 고속도로 터널에 진입하기 전에 외기를 자동으로 차단해주는 기능까지 있습니다. 정말 경차답지 않은 편의 장비죠. 연비는 이 모델이 자연흡기 모델인데 보통 13에서 15 나오고 잘 나오면 18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아쉽지만 타이어 공기압 경보 시스템은 공기압이 얼마인지를 숫자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문제가 되는 수준이면 알려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차체에서 올라오는 소음, 진동 이런 건 딱 경차 수준입니다. 아반떼랑은 달라요. 이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에서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되는 것도 좋죠. 다만 멈췄다가 재출발은 안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차가 밀리면 이 기능이 빛을 발하는데 캐스퍼는 일상주행에서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만 됩니다. 실내 인테리어는 운전석 조수석 사이에 컵홀더라던가 스마트폰을 넣는 등 수납 공간도 많이 확보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선바이저는 운전석 조수석 확장은 되는데 확장이 돼도 햇빛을 다 가릴 수가 없습니다. 황당하죠? 경차이지만 운전석에 통풍 시트가 있다는 것은 매력적입니다. 출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터보를 사야 하느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죠. 특히 터보 엔진은 예열이나 후열이 중요하다고 관리를 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하면 좋겠지만 뭐 안 한다고 해서 바로 고장이 나고 그런 건 아니니까 관리에 대한 부담보다는 출력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 클 것 같아서 꼭 터보를 하라고 권장드립니다. 이 차량은 주행거리가 약 4만 킬로미터인데 아마 출고하고 나서 한 번도 브레이크를 교환하지 않은 것 같아요. 브레이크가 엄청 밀리거나 너무 빨리 잡히면서 울컥거리는 그런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속주행 중 차량에서 오는 진동은 상당합니다. 다른 웬만한 차량들은 다 4기통인데 현기차 1000cc 경차는 3기통이거든요. 3기통은 실린더 수가 하나 더 작으니까 실린더 한 개당 부담해야 하는 출력도 높아야 하다 보니 폭발력이 높아지면서 진동이 커집니다. 그리고 1회전을 3개의 폭발 행정으로 만들다 보니 회전 질감도 낮아지는 거죠. 그런데 하이브리드를 타시던 분들은 이런 엔진 소음이나 진동에 민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이브리드는 보통 저속에서 모터만으로 주행하다 보니 엔진에서 오는 진동 소음이 없는 편인데 캐스퍼는 이 진동 소음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꼭 구매하기 전에 시승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EPB, 그러니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없다 보니 오토 홀드가 없습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들을 주행할 땐 이 오토 홀드 항상 쓰거든요. 이 오토 홀드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주행 중에 브레이크로 차량을 세우고 속도가 0이 되면 발을 떼더라도 정차 상태로 남고 가속 페달을 밟으면 출발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신호 대기 중일 때 브레이크를 밟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 기능이 없는 게 아마 EPB가 없기 때문일 것이고 EPB 대신 풋브레이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EPB가 없는 건 아마도 패키지 디자인을 할 때 경차 특성상 공간이 부족해서 넣지 못한 게 아닐까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풋브레이크는 전방 충돌에서
운전자의 발목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차의 디자인 특성, 그러니까 폭은 좁은데 차체가 높아서 거기서 오는 불편함, 고속에서 커브를 틀었을 때 안정성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차를 주행해보면 한 번씩 앞질러 나가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연흡기 모델은 그 펀치력이 좀 많이 부족해요. 자연흡기 엔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음은 원가 절감인데요. 창문을 올리고 내릴 때 소리를 들어볼게요. 정말 안타깝죠. 경차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저가형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경차이기 때문에 생기는 이런 문제는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하는 거죠. 물론 보증기간 이내면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겠지만 4만 킬로미터를 주행한 차량이 벌써부터 이런 소음이 난다는 건 이해가 안 되네요. 게다가 운전석, 조석 둘 다 소음이 발생한다는 건 원가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유리창과 닿는 고무 부품에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코팅이나 각종 표면 처리가 된 제품은 이런 소음이 거의 안 나죠. 물론 이렇게 캐스퍼에서 보증기간 안에 소리가 발생하면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겠지만 보증기간이 넘었으면 유리창 소음 발생하는 고무 부위에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코팅이나 각종 표면 처리를 소비자가 해야 하는 겁니다. 저가형이니까 부품을 좋은 걸 쓸 수가 없죠. 그만큼 가격이 저렴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게 경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스티어링 휠, 흔히 말하는 핸들인데 사실 저는 디커 스티어링 휠은 제가 처음 써보는데 디커 스티어링 휠이 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회전을 해야 하는데 유턴 같은 걸 하면 돌리고 또 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둥근 게 아니고 중간에 한 번씩 일자로 끊어지니까 상당히 어색하더라고요. 그리고 변속기 레버 구조도 문제가 있어요. P에서 D로 내려야 하는데 끝까지 내리면 L이 됩니다. 저속단으로 고정이 되는 거예요. 보통은 저속 1, 2단은 사진처럼 우측으로 따로 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뭔가 하나 끼워놔서 더 이상 못 가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미 그런 제품이 있더라고요. 캐스퍼 L단 사고방지 기어 마개라고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저단 기어를 오른쪽으로 넣어주면 안 됩니까? 왜 못한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면 차가 더 힘들어합니다. 3500 나오던 RPM이 4000이 되네요. 보통은 이 스포츠 모드가 부스터 모드라고 할까요? 남는 출력을 보태줘서 극한으로 끌어올려주는 개념인데 남는 출력이 없어요. 이미 기본 드라이브 모드에서부터 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답답합니다. 그냥 똑같이 답답한데 엔진 소리랑 진동만 더 커지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유는 경고등 뜨고 나서 30리터 넣으니까 가득 차고 주행 가는 거리는 450km라고 뜨는데 거리가 짧은 건 연비가 나빠서라기보다 기름 탱크가 작아서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결론을 내보자면 요즘 경차 편의 장비나 옵션 정말 많이 좋아졌다. 하지만 내장재는 싼마이티가 많이 난다. 경차는 경차고 가격에서 드러나는 한계점은 분명하다. 이 돈이면 차라리 중고 아반떼를 사라. 그리고 그래도 꼭 캐스퍼를 살 거면 터보 모델로 사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리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